검경합동수사본부가 어제 중앙선관위와 서울지역 선관위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자 수를 전산에 잘못 입력한 뒤 이를 고치지 않고 은폐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부실 선거 수준을 넘어섰다고 봐야 할 텐데 여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선관위는 투표정보 입력 과정에선 전산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입력하는 단계에서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다 매수하지 않는 한 투표 조작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선관위 직원들이 전산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이 드러나자 국민의힘은 선관위 해명을 더는 믿을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허점이 드러난 만큼 특정 지역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투표율뿐 아니라 최종 득표수까지 오염됐을 수 있다며 선거관리가 아닌 선거조작위원회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전국의 투표 결과 입력을 포함한 모든 전산을 재검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판단합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선관위 특검 수사 대상에 중앙선관위 서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특검법 합의에도 응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종료 예정인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활동기간 연장도 요구했습니다. 투표율을 허위 입력했다면 부실 선거입니까? 부정 선거입니까? 모든 정치권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요구에 민주당은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투표율 조작 정황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도 별도의 공식 논평은 없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 수까지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관위를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선거 당일 1시간 단위로 공개되는 투표율은 미투표자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 수사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런 선관위를 그대로 두는 게 맞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특히 그동안 부정선거 주장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던 분들이 참 많았었는데 이 정도라면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듯도 싶습니다. 첫 소식 먼저 조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가방을 맨 수사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안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혹시 어떤 자료를 풀어오신 거예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전산상 통계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입니다. 합수본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확인했다며 서버의 전자정보도 다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치를 잘못 입력한 경우 상부의 보고에 결재를 받은 뒤 수정해야 하지만 직원들끼리 짬짬이로 고친 겁니다. 합수본은 지난달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선관위의 선거 통계 조작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선관위 관계자를 불러 투표율을 조작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송파구와 강남구, 서초구 선관위를 추가 압수수색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합수본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가 중앙선관위 관계자와 나눈 메신저 내역을 통해 투표자 수 조작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투표자 수에 0을 하나 더 붙여 잘못 보고하고는 서로 말을 맞춰 나중에 숫자를 고친 겁니다. 그런데 실제 투표자 수와 맞추려다 보니 투표소 9곳이 1시간 동안 투표자가 1명만 늘어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관위는 투표 당일 1시간 단위로 투표율을 공개해왔습니다. 12시 기준 전국의 투표율은 19.0%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합수본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가 6.3 지방선거 당일 경기도 내 한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뒤 중앙선관위 관계자와 상부에 보고하지 말자며 임의로 숫자를 고치자는 대화를 나눈 메신저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상부에 보고하고 수치를 수정해야 하는 선관위 내부 지침을 어긴 겁니다. 실제 투표자 수백 명을 수천 명으로 잘못 입력해놓고 수정하는 대신 다른 투표소 9곳에 수백 명씩 분산시킨 뒤 투표자가 늘어나면 오차를 줄이는 방식을 쓴 겁니다. 이 때문에 9곳 투표소의 투표자 수는 1시간에 1명씩만 늘어나는 상황이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이번 한 번뿐이 아닐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수사가 6.3 지방선거를 넘어 과거 선거 수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곳 선관위 안팎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광입니다. 선관위의 관리 부실이 이젠 전산 조작 의혹으로 그야말로 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회부 법조팀장 조정린 기자와 뉴스더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투표율 조작이 드러난 곳 지금까지는 한 곳입니까?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합수본이 다른 곳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압수수색 영장이 적시된 곳은 경기도 특정동의 투표소 한 곳인데요. 이곳은 합수본이 지난달 11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적발한 곳입니다. 선관위 직원들 간의 메신저에서 투표율 조작과 이를 덮으려는 대화를 찾아낸 건데요. 오늘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해 또 다른 지역에서도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오입력 유사 사례가 있는지 찾아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합수본은 또 이 투표율 조작이 실무진의 일탈에 그치는지 아니면 상부의 조직적 공모나 묵인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네. 근데 실시간 투표자 수를 조작한다는 게 이게 단순히 행정 실수를 가리는 수준을 넘어서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든지 그리고 최종 투표율이라든지 여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아닙니까? 네, 일단은 이 합수본은 이 전산 조작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를 단정하기는 아직은 이른다며 네. 신중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전산 조작과 이 수사 본류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범죄 수법과 양상이 다른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전산에 입력되는 실시간 투표율은 매 시간 공개가 되고 유권자들이 투표 여부를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갈지 안 나갈지를 선택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될. 합수본도 투표율 임의 조작은 선거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한 곳인데 이번 수사가 6.3 지방선거를 넘어서 과거에 치러진 다른 선거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까요? 오늘 압수수색 이 영장 범위는 6.3 지방선거에만 한정이 됐습니다. 네. 다만 합수본 내부적으로는 확실한 단서만 나온다면 과거 선거로 수사 확대도 가능하다는 기류입니다. 아무런 승인 절차 없이 실무자들이 투표율을 조작하는 일이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는 추정인데요. 합수본의 이 서버 분석 결과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단서가 포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당초 수사의 본류였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광진구 선관위 사무국장이 어제 첫 피의자로 소환이 됐습니다. 광진구 선관위 국장은 중앙선관위가 용지 부족 시 무번호 투표지로 대응하라는 무책임한 업무 연락을 한 탓에 인근 투표소에서 용지를 빌려올 생각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 책임자들의 입에서 중앙선관위 책임론이 나오면서 수사는 윗선으로 향하는 분위기입니다.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비서를 소환하는 등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한 조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태는 아주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좀 합수본이 아주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겠군요.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